안녕하세요. 스타워즈 덕후 스카이워커입니다. 이번이 2025년의 두 번째 영상이네요. 다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포스가 여러분과 함께하길. 그럼 포스의 기운을 받아 지금 바로 스타워즈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은하계의 평화를 수호하는 빛의 기사 제다이, 그리고 이들의 시작을 알리는 영화가 나옵니다. 바로 스타워즈 제다이의 여명입니다. 2023년 스타워즈 셀레브레이션 유럽에서 루카스필름은 제다이의 탄생을 다룬 이 작품을 영화 로건의 제임스 맨골드 감독이 제작한다고 알렸죠. 당시 맨골드 감독은 버라이어티와의 인터뷰를 통해 이 영화는 최초의 제다이와 포스의 기원을 다루고 윌리엄 와일러의 영화 벤 허나, 세실 B 데밀의 10개처럼 종교적 서사시가 될 거라 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맨골드 감독은 밥 딜런의 전기 영화 컴플리트 언노운의 제작 및 3월 개봉을 앞두고 있기에 스타워즈 영화 제작은 아직인데요. 그래도 조금씩 정보를 공유 중인 맨골드 감독이 최근 무비백과 인터뷰했습니다. 이 작품의 배경을 영화로부터 25,000년 전으로 설정한 이유는 제가 항상 탐험해보고 싶었고 10대 시절부터 영감을 얻은 곳이기 때문이에요. 현재 시간대는 너무 많은 이야기로 얽혀있어 새로운 게 들어가기 힘든 상황이죠. 그렇게 나올 아무도 만족시키지 못할 작업에는 관심이 없어요. 성공을 절대 보장할 수는 없지만 관객들에게 공감을 얻으려면 그들에게 감동을 줘야 해요. 시련 속에서 인간적인 면을 찾아내는 거죠. 그것이 거대 프랜차이즈든 소규모 영화든 상관없어요. 우리가 기억하는 영화는 보통 우리를 감동하게 한 작품이죠. 아무리 영리하고 화려하며 대단해 보이더라도 우리에게 감동을 주지 못하면 다른 반짝이는 작품들로 대체돼요. 결국 중요한 건 감동이에요. 이 영화에 관해 우리가 어떻게 느끼는지가 그 영화를 정의하고 다시 보고 싶어지는지를 결정짓죠. 라고 깊이 있는 인터뷰를 했습니다. 맨골드 감독의 신념과 이 영화를 제작하게 된 이유를 엿볼 수 있었는데요. 사실 제다이의 탄생을 다룬 작품은 제다이의 여명이 처음은 아닙니다. 1970년대 스타워즈의 창시자 조지 루카스는 영화 제작 당시 제다이의 기원을 포함한 9부작을 할 예정이었지만 1983년 제다이의 기원으로 클래식 3부작을 끝냈고 1999년 과거를 다룬 프리퀄 3부작 역시 제다이의 탄생이 아닌 오리지널로부터 30년 전을 배경으로 했죠. 그 후 2012년 존 오스트랜더와 얀 두오스마의 코믹스 스타워즈 제다이의 여명이 출간됩니다. 해당 코믹스는 영화로부터 약 25,000년 전의 배경으로 고대 제다이 기사단의 탄생과 포스 전쟁을 다뤘죠. 이 주제는 서적에 이어 영상화를 향한 시도로 이어졌는데요. 2018년 드라마 왕자의 게임의 데이비드 베니오프와 D.B. 와이너가 2019년 영화 배트맨 대 슈퍼맨과 터미네이터 다크 페이트의 각본과 데이비드 S. 고이어가 시도했지만 모두 무산됐죠. 어찌 보면 다행이기도 하네요. 아무튼 많은 사람들이 시도했다가 실패한 주제가 이제는 제작을 앞두고 있다니 기대됩니다. 제다이의 탄생과 함께 광선검 및 시초 또한 볼 수 있으면 좋겠네요. 과연 제임스 맨골드 감독의 영화 스타워즈 제다이의 여명은 어떻게 나올까요? 스타워즈의 2025년은 조용합니다. 영화는 26년부터 나올 뿐더러 방영 예정인 드라마도 한 편이 전부죠. 그래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에게 그 한편인 안도르 시즌2가 있으니까요. 지난 시즌이 팬들의 좋은 반응을 얻어 토니 길로이가 다시 한번 제작했고 주인공 카시안 안도르 역의 배우 디에고 루나 역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디에고는 최근 드라마 라 마키나의 골든글러브 노미네이트로 시상식에 참석했는데요. 그곳에서 드라마 안도르2에 관한 질문을 받았고 그는 이게 마지막 시즌, 끝이라서 아쉽다고 했지만 이 드라마를 관객들이 보게 되어 흥분되고 멋진 일이라고 했습니다. 원래 안도르가 시즌 5개 정도를 더 진행할 예정이었다고 하죠. 하지만 아쉽게도 2개 시즌으로 마무리하게 됐는데요. 저도 처음에는 저렇게 할 이야기가 맞나? 라고 생각했는데 재고해보니 긴 시즌 동안 인물 간의 깊은 관계랑 자세한 시대상 요소들을 볼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좀 아쉽네요. 바야흐로 2019년 디즈니 플러스의 해라고 할 수 있는 역대급 스타워즈 드라마들이 줄줄이 나옵니다.
보통 미드라고 하면 내용은 그렇다 쳐도 블록버스터급의 시각 효과를 바라진 않는데요. 하지만 몇억 달러가 투자된 스타워즈 드라마들은 그 수준을 아득히 뛰어넘었습니다. 최근 팬덤과 평단에게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드라마 스켈레톤 크루 역시 제작비 1억 3천만 달러로 높은 퀄리티를 선보였죠. 그리고 드라마 안도르2의 예산 역시 공개됐습니다. 포브스가 밝힌 정보에 따르면 안도르 시리즈의 제작비는 총 6억 4,500만 달러, 그 중에서 안도르2는 2억 9,100만 달러, 한화 4,285억 원인데요. 와, 치킨이 몇 마리야? 따라서 안도르 시리즈는 스타워즈 역사상 가장 높은 제작비를 기록하게 됐습니다. 참고로 깨어난 포스가 6억 4,100만 달러로 약 400만 달러 차이죠. 이 드라마의 엄청난 예산에도 불구하고 안도르는 러닝타임 대비 비용 면에서 가장 효율적인 스타워즈 작품인데요. 첫 번째 시즌은 분당 60만 달러로 제작되어 깨어난 포스와 비교해 훨씬 높은 가성비를 보였습니다. 심지어 위 목록에서 분당 비용이 제일 낮죠. 와, 가성비 미쳤고, 포브스가 분석하기를 디즈니의 스타워즈 컨텐츠 중 58%가 영국에서 제작됐으며 이는 영국의 시청각 지출 공제 제도 최대 25.5%의 세금 감면 혜택을 받고 있다는 뜻인데요. 이래서 안도르나 에콜라이트, 아소카2가 영국에서 촬영한 거네요. 그리고 전통적인 극장 개봉과는 달리 스트리밍 수익은 구독료에 기반을 두며 작품의 성공은 구독자 유치와 다양한 시청자층의 관심을 끄는 등 광고 수익을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드라마의 반응 역시 팬덤과 평단에 긍정적이었죠. 비용과 평가 측면 모두에서 초록불인 안도르의 가치는 단기적인 재정적 수익을 넘어섰는데요. 이는 디즈니 플러스 컨텐츠의 핵심 부분으로서 구독자를 끌어들이고 유지하는 데 필요한 고품질의 이야기를 제공했죠. 디즈니에게 있어 안도르는 정말 이쁜 자식이겠네요. 그러면 시즌 몇 개는 더 해도 되지 않나? 아무튼 드라마 안도르 시즌2는 다가오는 4월 22일 디즈니 플러스에서 공개됩니다. 현재 스타워즈 세계의 중심인 만도버스, 그리고 이 세계의 아주 중요한 작품이 될 드라마 아소카 시즌2, 데이브 필로니가 제작하고 로사리오 도슨의 아소카 타노, 나타샤 류 보르디초의 사빈 렌, 에만 에스판디의 에즈라 브리처, 메리 엘리자베스 윈스티드의 헤라 신둘라, 그리고 라스 미켈슨의 스론 등이 돌아오죠. 그 중에서 빌런 베일런 스콜을 연기했던 레이 스티븐슨이 2023년 5월에 별세했습니다. 베일런의 매력을 잘 표현하고 중후한 매력을 잘 살린 그를 더 이상 볼 수 없음에 아쉬움이 남습니다. 팬덤에서도 그를 애도함과 함께 아소카2 속 베일런의 운명을 궁금해했는데요. 그리고 그 의문에 답이 나왔습니다. 제프 슈나이더 기자가 공개한 정보에 따르면 베일런 스콜을 드라마 왕자의 게임 배우 로리 메칸이 맡게 됐다고 합니다. 메칸은 고 레이 스티븐슨과 실제로 친구였으며 베일런 재캐스팅에 관해 스티븐슨 유족의 허락도 맡았다고 합니다. 위 소식에 관해 아직 루카스필름의 공식 발표는 없습니다. 아소카2는 올봄 영국에서 촬영을 시작하며 많은 매체는 2026년 방영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포스가 그대와 함께하길. 스카이워커 영웅들이 탄생하기 약 4000년 전, 은하계의 새로운 파장을 불러온 다스 레반을 다룬 스타워즈 구공화국의 기사단, 그리고 이 게임이 리메이크로도 나온다고 했죠. 물론 별다른 소식은 없지만요. 아무튼 업계 내부자 다니엘 리치맨이 전한 소식에 따르면 9공기 관련 드라마가 개발 중이라고 했습니다. 엥? 그러면 다스레반 드라마가 나오는 거야? 아직 소문이긴 하지만 설령 이게 사실이라고 해도 게임 스토리를 실사화하는 게 아닌 단순히 같은 시기를 배경으로 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야겠습니다. 스타워즈가 계속해서 과거 이야기를 도전하고 있죠. 가깝게는 드라마 에콜라이트, 멀게는 맹골드 감독의 영화 제다이의 여명이 있는데요. 더 구체적인 정보가 없는 이 소식은 아무래도 다가올 스타워즈 셀레브레이션에서 공개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한편 게임 스타워즈 구공화국의 기사단 리메이크는 2003년 바이오웨어 개발의 원작을 리메이크해 2021년 9월 플레이스테이션 쇼케이스에서 짧은 티저 예고편을 공개했죠. 리메이크작의 개발은 스타워즈 리퍼블릭 코만도의 에스파이어 미디어가 맡았는데요. 하지만 이들이 만든 프리뷰는 루카스필름과 소니의 기대에 못 미쳤고 결국 아트와 디자인 디렉터 2명이 해고되며 이 프로젝트는 무기한 연기됩니다. 그렇게 모든 게 끝나는가 했지만 2022년 8월 모회사 인브레이서 그룹은
또 다른 자회사인 세이버 인터랙티브에게 개발권을 이임합니다. 다시 잠잠하다가 2024년 4월 세이버 인터랙티브의 CEO 매튜 커크는 9공기 리메이크는 아직 살아있으며 소비자의 기대를 충족하기 위해 개발을 전념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아무런 소식이 없죠. 게임이든 드라마든 9공기 관련 소식은 다가오는 스타워즈 셀레브레이션을 봐야 할 것 같네요. 이제 얼마 안 남은 2025 스타워즈 셀레브레이션 재팬. 일본 마쿠아리 메스에서 개최되는 만큼 한국 스타워즈 팬들도 많은 관심을 가진 상태죠. 그리고 지난번 다스베이더, 루크 스카이워커, 요다, 아소카 타노, 딘 자린과 그로구에 이어 새로운 캐릭터 배지가 공개됐습니다. 만달로리안 사빌렌과 시스 암살자, 아사즈 벤트리스, 평화주의자, 파드메 아미달라, 그리고 스타워즈의 영원한 다이나믹 듀오 R2D2와 C3PO가 나왔습니다. 해당 배지를 디자인한 타쿠미는 17에서 19세기에 일본 전통 화법인 우키요에를 적극 활용했는데요. 특히 스타워즈 자체가 일본 문화에서 영향을 받았기에 이 같은 접목은 이질감보다 신선한 시각으로 다가옵니다. 점점 하나씩 공개되는 걸 보니 정말 행사가 얼마 안 남았다는 게 느껴지네요. 2025 스타워즈 셀레브레이션 재팬은 올 4월 18일에서 20일 동안 일본 마쿠아리 메스에서 개최됩니다. 자, 이렇게 스타워즈 뉴스 32회를 진행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제임스 맨골드 감독의 영화 제다이의 여명을 중심으로 얘기해 봤는데요. 현재 진행 중인 만달로리안 시리즈나 오리지널 3부작으로부터 25,000년 전을 배경으로 한 최초의 실사 작품이다 보니 팬덤에서도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제발 잘 나와주면 좋겠네요. 제가 지난주에 올린 광선검의 역사 놓치지 마시고요. 광선검의 기원과 발전 과정을 볼 수 있으니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매주 월수금 저녁 7시에 재밌는 쇼츠도 올라오니 심심하지 않은 일주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요. 이상 스카이워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They must be stopped.